355조 양도 차익 계산 갑시다. 자, 여러분 요 소득세 세액 계산 구조 우리 어떻게 외웠죠? 차장, 금기, 과세산. 우리 뭐 이제 끝난 거죠? 예,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때에 요 차장, 금기, 과세산, 즉 양도세에서 항상 뭐를 전제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봅시다. 저는 올해 이쪽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양도 차익은 양도가에서 기본적으로 뭘 빼고 여러분? 취득가액을 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 기타 필요 경비가 있다면 기타 필요 경비를 빼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죠. 항상 여러분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나와야 소득세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즉 뭐 남은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뭘 때리는 거죠. 남은 게 없다, 차손이 발생했다, 양도 차익이 없다, 그러면 양도세 과세가 안 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이때의 문제는 요 양도 차익 계산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뭐죠? 실지거래가에서 양도 차익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기준시가가 있다죠. 이때 하나가 양도가액이 실가다. 그러면 취득할 때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가액이 자 실가로 했다. 그럼 취득할 때 뭘로 가야 돼? 실가. 자본 요 기타 필요금도 뭘로 가야 돼? 실가로 가야 되죠. 이게 뭐죠, 여러분? 동일 쌍방교이죠. 자, 만약에 양도가액 기준시가다. 그러면 취득할 때 뭘로 가야 돼, 여러분? 기준시가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한 기준위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동일 쌍방 기준이라 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에 실지 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합시다. 그럼 이걸 다 뭘로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 실가로 대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오는가? 실지 양도가액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라고요? 실제 취득한 가액을 빼라고요.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기타 필요 경비인데, 이게 지금 뭐면, 실가면, 이때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는 자본적 지출액과 뭐가 나오죠? 양도비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게 실지 거래가에 의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양도차익.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취득가액을 뭐로 하면 실가로 하면 그에 대응되는 거라서 뭐가 나온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해서 이걸 어디서 빼라? 실지 양도가에서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차익을 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가? 실가로 할 때만 나오는 거야, 실가. 그러면 실가로 계산한 데서 반드시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 했죠. 실가로 양도차익 계산해서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증빙 서류가 있어야죠. 그럼 증빙 서류의 가장 기본이 뭐가 되는 거죠? 매매 계약서죠. 어느 당시? 양도 당시 매매 계약서,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요거죠. 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매매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명서류, 세법상 인정하는 적격 증명서류를 뭐하거나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뭐 해야 돼? 확인돼야 되죠.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게 대전제 조건이죠. 요즘 이런 게 시험에 다 나오는 거죠. 이거 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걸 잠깐 우리가 보시면은 어딜 보시냐면은요. 357쪽 맨 위, 357쪽 맨 위. 자, 양도차익 계산 방법 박스 나와있죠, 여러분? 별표 3개 오래 이거 요 박스를 여러분 그냥 잘근잘근 그냥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의 원칙이 뭐다, 여러분? 실지 거래가액이죠. 그래서 실지 양도가에서 실지 취득가액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례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차익을 뭘로 계산할 때 나오는 거라면 실가. 그래서 취득가액이 뭐로? 실질 취득가액. 그래서 얘들은 세트예요, 여러분. 세트. 취득가액을 뭐라면 실가로 하면 이에 대응되는 기타 필요경을 뭐가 나온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뭐가 양도비라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세트로 묶어놓을까 이렇게. 그래서 얘들은 같이 다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계조사 결정 정정이 나왔죠, 여러분? 자, 이렇게 실질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 이때는 무슨 방법을 사용한다, 여러분? 밑줄 추계 결정이죠. 그럼 이때 여러분 다시 한번 추계 결정은 누가 사용하는 방법이야? 세무서장이 사용하는 방법이야. 세무서장. 적어놔. 그래서 추계조사 결정은 세무서장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때 추계를 할 때는 양도가액을 추계할 수도 있고 뭐를? 취득가액을 추계할 수도 있죠. 자, 이때 만약에 자, 양도가액을 추계한다.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죠, 여러분? 매매사례가액. 그다음에 두 번째 감정가액. 그다음에 환산가액은 나와 못 나와? 못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오죠? 기준시가가 나오죠. 그러나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뭐가 나오죠? 매매사례가액, 둘째 감정가액, 그리고 여기 뭐가 나오죠? 환산취득가액이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오죠? 마지막 기준시가죠. 기준시가. 그래서 주의할 거는 여러분 기준시가는 항상 뭐 할 때 나오는 거고 추계조사할 때 나오죠. 이때 추계조사 결정 정정 방법 몇 가지야? 4가지. 매감, 한기, 종류에서 적용 순서죠. 근데 주의할 거는 요거 주의할 거죠. 뭐 환산 취득가액이죠. 환산가액.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뭐야? 환산 취득가액이니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나오고 못 나오고 뭐 할 때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용어상의 환산 취득가액, 얘는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양도가액 사용할 때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최근 시험에 나온 것들이죠. 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돼. 그럼 이때 환산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이때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주어있으면 실가, 실질 거래가액이 주어지지 않으면 뭘로 가? 매매사례가액. 그것도 없으면 감정가액. 자, 요거를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위에 뭘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거죠.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취득가액을 뭐로 하지 않고 실가로 하지 않고 실질가로 하지 않고 뭐라면 매감 환기로 사용하면 취득가액을 뭐라면 매감 환기로 나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나오죠?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이거 잡으셔야 되죠.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취득가를 뭘 했을 때만 실가로 했을 때만 나오는가? 그래서 실가로 하지 않고 매감 환기로 취득가를 계산했다. 그러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온다고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고. 얘가 세트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여러분 여기서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얘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얘는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취득할 당시의 뭐에다가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거죠. 양도 물건별 공제율. 자, 이 공제 이렇게 외워져 그랬는데 37 짓고 하나 이렇게 외워져 그랬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 몇 프로? 3%. 나머지 몇 프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몇 프로? 7%. 나머지 쉘이 뭐라고 몇 프로 여러분? 1%. 그래서 어떻게 외우자? 37 짓고 하나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다만 이때 이 부동산일 때 공제는 몇 프로인데 3%이지만 공제는 3%이지만 미등기 양도면
미등양도일 때는 요 3%의 10분의 1로 줄어든 몇 프로? 0.3%로 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아니라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응? 그래서 여러분 357쪽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양도차의 계산 방법, 그 밑에 있는 추계 결정 경적 이런 건 결국 이제 이해보다는 결국 이제 외웠냐 못 외웠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그 차이점이죠 뭐.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잡으셔야 됩니다. 꼭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을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뭐 취득 당시 기준시가죠. 그리고 필요 경비무는 계산 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 양도 물건별 공제율을 곱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못 외우면 어떻게 하는가? 써가야죠, 뭐 어떻게. 어딘가 써가야 돼요. 여러분 신체 특정 부위에 써가야 돼. 팔뚝에 적어가든지 무릎팍에 적어가든지 하여튼 그는 본인이 알아서 다 적어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외우든지 적어가든지 아니면 책상에 적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사장에서 무지하게 바쁠까. 1교시 끝난 즉시 바로 이제 2차로 넘어가면서 책상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1차 책상 준비하고요. 그래서 1차 끝나면 책상 빨리 바꿔야 돼, 다른 걸로. 그래서 2차 저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공법, 중개법. 그거 끝나고 쉬는 시간에 또 어떻게? 또 바꿔야죠. 하여튼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이해라기보다는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요걸 조금 한번 더 본다면 환산 취득가 이걸 자꾸 요걸 식을 무조건 외우려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분이 계신데 자 봅시다. 취득할 당시와 양도 당시 자, 주어진 자료를 보면 돼. 항상 주어진 자료가 어디까지 주어졌냐 보는 거죠. 자, 주어진 게 보니까 실질 거래가액을 보니까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은 8억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 8억 원이다. 8억 원인데 취득가액은 모르겠대. 왜 모르냐? 취득 당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매매 계약서가 있는데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 못 찾는가?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 없으니까 실질 취득가 입증해 못하죠. 근데 이때 정부가 정한 뭐는 기준시가는 있어 없어? 있어. 기준시가는 항상 있어. 기준시가는. 그러면 자 기준시가가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였냐? 4억 원이었어요. 아니 2억 3억 원이었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3억. 그리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보니까 얼마로 나왔어? 6억 원은 나왔어. 그럼 지금 요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에서 뭐를 보면 기준시가를 보면은 얼마짜리가 3억짜리가 지금 얼마짜리인가 여러분? 6억. 몇 프로 증가된 거야? 100%가 증가된 거죠? 우린 또 이게 어려워. 몇 프로가 증가된 건지. 3억짜리가 6억짜리가 됐다고. 그럼 몇 프로 증가돼서 100% 증가된 거죠. 100%. 그러면 기준시가가 당초 요 취득 시점에서 양도 당시 몇 프로 증가됐으니까 100% 증가됐을 테니까 그럼 모두 실가도 이에 비례해서 몇 프로 증가된 거 아니냐. 100% 증가된 걸로 보자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기준시가가 100% 증가됐으니까 실가도 100% 증가된 걸로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시가에서 요쪽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모르니까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떡하냐? 당연히 얼마일 때 100% 증가해서 8억이 됐냐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어느 정도 감은 잡히죠. 아, 얼마짜리였구나. 4억짜리였구나. 4억짜리. 취득할 때 실가가 4억이었다면 100% 증가되면 얼마 됐다는 얘기야? 100%. 8억 원이 된 거죠? 100% 증가되면. 요 비례한 거죠. 요걸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거죠, 요거를. 그래서 주어진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그죠? 요걸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럼 결국 얼마 나온 거예요, 여러분? 4억 원이 나오죠. 요거를 취득 당시 실가로 보겠다, 그 얘기죠.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식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도 알면 좀 식이 순간에 헷갈릴 때도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구조로 나올 거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거나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뭐라면 매감 환기로 하면 이에 대응되는 기타 필요경비에서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권.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까지 꼭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양도차익 구하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요 매감 한계에다 뭐까지 필요경비 계산. 실제 요걸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야. 이걸.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다 양도 물건 공제 이렇게죠. 그러면 여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나와 있어? 3억. 토지다 가정할까요, 여러분? 토지. 등기된 토지.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곱하기 양도 물건 공제를 몇 프로 되는 게 여러분? 3%가 되죠, 3%. 그러면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얼마로 계산하는가? 3, 3은 9, 900만 원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은 얼마 된 거고,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 4억. 여기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얼마? 900만 원 더해주면 이게 바로 필요 경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 요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57쪽 맨 위에 박스 있죠? 응? 357쪽 박스 맨 위에 있잖아. 그 다음에 양도가, 취득가, 비타, 필요경비는 살짝 누르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계 결정 경정 방법 몇 가지가 있으면 4가지가 있죠. 매감, 환기.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양도 1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여러분 요 매매 사례가 여러분 학계에서 여러분 사례 비교법 생각하시면 돼. 뭐? 사례 비교법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매매 사례가액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없다. 그러면 이때는 혹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을 받은 게 있냐?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 그것도 없다? 그럼 뭐로 가는 거야? 그러면 환산취득가 있어요. 실무 나가면 다 이겁니다. 실무 나가면 실제 취득가액을 하지 못할 때의 취득가액은 다 이겁니다. 무슨 가액? 환산취득가액. 그럼 환산취득가액 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에 잊지 마시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환산 취득할 때 여러분 환산가액 중요하지만 취득에도 동그라미 쳐갖고 요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준시가 마지막 과세관 평가한 가액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넘어가죠. 자, 358쪽 보겠습니다. 358쪽. 자, 같이 볼까? 책을 보죠.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뭐한가 여러분? 거래한 가액. 있죠? 실지 거래가. 그래서 결론 원칙 양도책 뭘로 계산하는 게 대원칙이야? 실가야. 이게 대원칙인 거야, 여러분. 이게 대원칙인데 다만 얘는 실가로 계산할 때 조건이 뭐야?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대전제 조건이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양도가액의 양가로 2번 들어가지 말자고 그랬죠? 이미 시험에 나왔어 한 번. 근데 나올 때 이게 시험에 어려워요, 여러분. 특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법인세법을 좀 알아야 돼, 법인세법. 이제 법인세법을 모르면은 이때에 여기에 대한 소득 처분을 몰라. 소득 처분을 모르면은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져. 그래서 이건 들어가지 맙시다 그랬어. 그래서 이 법인세법은 기업회계를 알아야 되고 기업회계에서 처리한 거를 가지고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무 조정을 하고 그 세무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소득 처분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소득 처분형에서 상여 배당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나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다행히 어쨌거나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어디 가자? 취득가액. 자 취득가 합시다. 3번 취득가액. 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대한 무슨 가액이다 이러면 역시 실지 거래가액이죠. 그래서 결국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나 뭘로 계산하라 그러면 실지 거래가로 계산합니다. 이때 양가로 2번은 일단 읽어만 보시고요. 자, 양가로 3번이 중요합니다. 양가로 3번. 별표 3개.
그래서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죠. 밑줄.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이건 누가 확인할 수 없는 거랬어요, 여러분? 양도자가. 즉,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찾았더니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없는 거야. 어디에 있는지 못 찾는가? 자, 그럼 매매계약서에 입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매매사례가인데 매매사례가 없다? 감정가요? 없다? 그러면 올라간다? 환산취득가이죠. 환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감한이죠. 뭐가 없어요, 여러분? 기준시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 기준시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비교 정리할게. 추계 조사할 때는 추계 조사 결정 경정 뭐고 매, 감, 환, 기기죠. 그래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기준시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이때 사용하시는 방법 매, 감, 환까지만 나오고 뭐가 없다. 기준시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추계조사는 누가 하는 거고 세무서장이 하는 거고 이거는 누가 하는가? 양도자가. 이게 차이점이죠. 좀 명확하게 여러분이 구분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무 계신 분들 잘 몰라요. 잘. 언제 때 왜 저게 나오는 건지 뭐이나. 자, 그런데 거기 양가로 3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미 양가로 3번에 거기 단서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단서? 자, 이걸 결론, 계산 문제 이미 나왔어.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나올 가능성은 적다 저는 보는데요. 그걸 한번 같이 보죠. 다만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고 있죠, 여러분? 환산가액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때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아래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어떻게 하면 동그라미 적을 때는 이때는 무슨 금액을? 2의 금액을 필요경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 1번과 2번 둘 중에 어떤 금액이야? 큰 금액을 필요경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맨 밑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둘 중에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를 할 수 있다. 그게 우측 359조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식으로 제가 표현한 거죠. 그러면 1번은 뭐를 말하냐? 자, 취득가액을 몰래 했어요, 여러분? 환산가액을 한 거죠. 그럼 환산 취득가액이 나온 거죠? 취득가액을 몰래 했다고요? 환산가액으로 했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했다고. 즉 환산 취득가액으로 한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취득가액이 실가가 아니라 뭐가 나왔으니까 환산가액이라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와야 되죠. 세트니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했으니까 기타 필요경비에서 뭐가 나온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나온 거죠. 근데 요 금액이, 요 합한 금액이 지금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보다도 얘가 어떻게 하면 적으면 얘를 과표라고.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그럼 결론 이대로 가지 말고 그냥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을 필요경비 잡으라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100이고 취득가액이 100이고 필요경비 계산이 110이야. 얼마? 10. 그냥 20이라 할까요? 환산 취득가액 계산했더니 환산 취득가 얼마고? 100.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했더니 얼마 나서? 20. 근데 지금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자본적 지가 양도비는 150이 확인이 되고 있대. 그러면 이때 지금 실질 취득가액은 확인이 되지만 안 되지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데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고? 150으로 확인되고 있고 시계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은 얼마고? 120. 그러면 이때는 어떤 거를 150을 과표로 하라 그럽니다. 필요금으로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 맨 위에 보세요. 359쪽 맨 위에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이 실제 자본적 지가 양도비 합계보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거기 식을 보시면 환산 취득가가 필요 경비 계산 공제 합한 금액이 증명서류에서 증명서 확인되는 자본주식과 양도보다 뭐하면 적으면 이때는 어떤 금액으로?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금액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 환산 취득가가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자본적 지가 양도의 차이점 뭐냐면 요거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수액은 다 뭐가 입증되는 거죠? 증빙서류죠. 근데 얘는 증빙서류가 필요 있어요, 없어? 얘들은 증빙서류가 필요가 없어. 그냥 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죠.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120이 나왔는데 지금 실제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다는 얘기야? 150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법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발생한 금액이 어떠니까? 더 크니까 더 큰 금액으로 필요경비 빼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예, 꼭 잡으셔야 돼요. 자, 359조 실질 거래가 있다는 양도세 계산이 있죠.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실질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실제 필요 경비를 얘기한 거죠. 실제 필요 경비. 이게 뭐죠, 여러분? 실질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이 된 거죠. 이제 다시 어디로 왔어요? 실가로 왔어요, 여러분. 실가로 왔으니까 얘들은 다 뭐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증명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 다? 그러면 이때 시험에는 요건데 작년에 나와버렸어, 이미 이게. 작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별표 2개, 두 개 쳐. 예. 그러면 자, 시험에서는 실제 필요 경비는 자, 발생 시점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하냐? 3가지죠. 뭐하고 여러분? 실질 취득가액. 그 다음에 뭐?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뭐죠? 양도비죠. 그래서 이걸 다 뭐한 금액이죠, 여러분? 더한 금액이죠. 요거를 지금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출제는 좀 어렵게 내려면 실질 취득 가격의 범위로 물어볼 것이고요. 무난하게 내려면 자본적 지출에서 물어볼 거야, 아마. 양도비가 답인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359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실질 필요금을 계산할 때 실질 취득가 자본적 지출을 계산한 과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증명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명서류.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있죠. 무슨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출전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똑같은 필요 경비 하나를 가지고 여기저기 두 군데에서 동시에 떨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들어. 아주 맨날 못 알아듣겠다는데 아주 돌아버리겠어. 소득세는 무슨 세야? 기간세.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야? 12월 말까지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전년도부터 뭐하고 있던 거를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을 올해 임대하던 것을 자 8월 말일자로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했다 봅시다. 계속 임대하던 부동산을 올해 들어와서 뭐 했다고? 팔았다고, 양도했다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부과되고. 부동산을 뭐 하고 있으면 임대를 하고 있으면 뭐가 부과돼?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거 아니야, 종합소득세. 그래서 이렇게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임대에 대한 뭐와 종합소득세와 양도에 대한 뭐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근데 이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다고? 필요 경비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인테리어 싹 다시 했다든지 또는 발코니 확장 있어, 발코니 확장. 베란다 확장 있어, 발코니 확장 있어.
그래서 필요경비 발생했어. 100이 발생했어. 그럼 발코니 확장에 뜨는 비용 얼마? 100을 뭐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든지 아니면 뭐 할 때? 양도할 때 얘는 둘 중에 한 군데서 여기서 떨 수도 있고 여기서 떨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둘 다 떨 수는 없다고. 또는 개념이다고. 또는 개념. 이해하셨어요? 필요경비 발생하고 떠는 건 좋은데 종합소득세에서 떨든지 양도소득세에서 떨든지 둘 중에 한 군데서만 떨라고. 필요경비. 이중공제. 종합소득세도 떨고 양도세도 떨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뭐라면 양다리 걸치기 금지 그러죠. 양다리 걸치지 말란 얘기야. 저는 제 인생에서 양다리란 건 없어요. 다리가 짧아갖고 양다리 할래도 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뭐는 안 된다. 아니 이중공제는 맞아서 어쩌지. 이중공제 받을 수 없다고 그래야지. 양다리 걸치면 세법 시간에 양다리 찾으면 양다리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뭐 받을 수 없다? 이중공제 받을 수 없다. 저도 예상치 못한 답변 나오는 바람에 요 말을 지금 쭉 학원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우리 손호동은 양다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응? 자, 뭐는 길동이다고? 이중공제 받을 수 없다. 뭐 요것만 좀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가장 많이 시비 걸어요. 자, 그럼 이제 359쪽 갑시다. 취득가액. 취득이든 실질거래가 이건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다. 그 다음의 금액이 바로 거기 나오는 양가로 1, 2, 3, 4, 5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양가로 1번 갑시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 그 동그라미 1, 2, 3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은 엔드 개념이야? 또는 개념이야? 동그라미 1, 2, 3은 또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얘는 취득의 유형을 고르는 거죠. 취득 유형. 그래서 1번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고 2번이 자기가 뭐한 거야 여러분? 건설한 건물 등을 말하는 거고 3번이 뭐야 여러분? 무상 취득한 경우다 그랬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던 매입가에 자기가 행한 건설일 때는 이때는 건설 원가 상속이나 증여 등의 무상 취득했을 때는 그 당시의 시가 여기에다가 1번, 2번, 3번 공통 규정이 뭐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다 뭐한 걸 알아? 더한 금액을 하라 그 얘기죠. 다만 자 1번에 단서 갑시다. 1번에 단서. 1번 본문 단서 갑니다. 밑줄 뭐 현재 가치 할인차가 밑줄 하나. 현재 가치 할인차 밑줄 쳤어요.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밑줄 하나. 요 두 놈은 취득 가격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포함! 동그라미 시뻘게 포함하래. 포함. 그러나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시가총액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 자, 요게 개정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개정상이 있었는데 그 개정상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나중에 정리하기로 합시다. 여러분 요약집 나갔나 벌써? 네. 거의 다 반영됐으니까 해야 되나? 이랑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갑시다. 취득에 관한 쟁송 밑줄 취득에 관한. 그러니까 요거는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소송이 걸렸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의 금액이 있다. 그럼 이거 필요행위를 어떻게 하라? 잡아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 360쪽 넘기라고. 자, 그래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행위에 산입된 거 밑줄. 이거는 이미 거기 써져 있잖아. 각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거. 즉, 뭐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를 산입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미 종합소득세 계산 필요를 산입했으니까 양도소득세 필요를 잡을 때 포함에 돼? 제외돼? 제외되겠죠. 제외되겠죠. 둘 중에 하나에서만 떨어라 그겠죠.
그래서 요즘 거기를 꼭 잘 봐야 돼. 무슨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중 공제 받을 수 없다.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금을 산입하거나 산입할 예정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금을 잡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야. 자, 양가로 3번.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원가의 이자를 더해서 거래가를 확정했을 때 밑줄 해당 이자 상당에. 이때에 요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이거는 당사자 약정이야. 당사자 약정. 지들끼리 정한 거야, 여러분. 지들끼리 정한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원금에다가 지금 할부 구입하니까 그 할부 기간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으로 줄 테니까 분할 상환하자 그 얘기죠, 뭐. 그래? 그런 거죠. 그럼 그때 해당 이자 상당은 포함하라, 제외라? 포함하라. 다만 당초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했답니다. 밑줄 지급길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 이거는 포함하라, 제외라? 제외라. 왜 제외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연체료니까. 그래서 3번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떨 때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고 어떨 때 이자 상당액을 제외되는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포함하는 이자 상당액과 제외된 이자 상당액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예. 자, 4번과 5번 묶여져 있죠? 4번과 5번 묶였고 얘는 이중공제 방지라고 그랬죠? 자, 현재 가치 할인차 밑줄. 그럼 우리 아까 현재 가치 할인차 가면 취득원가에 포함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차 취득원가에 포함했어. 근데 문제는 보유 기간 중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을 다시 밑줄 뭐 나왔어? 각 연도에 뭐 나왔어? 사업소득 금액 계산 때 필요금액이 어떻게 돼? 산입할 거는 산입할 금액이 돼. 즉,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 중에서 뭐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액을 산입할 거라면 이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양도세 필요금액을 잡아 있어 안 잡아 있어? 잡았는데 또 뭐 계산할 때? 뭐 계산할 때? 종합소득 계산할 때 또 필요를 잡으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니까 그때는 그 이중공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를 산입할 금액은 취득원가, 양도소득세 취득원가에 포함하라, 빼라? 공제하라, 빼내라니죠. 무슨 공제 방지야? 이중공제 방지죠. 자, 요거와 똑같은 개념이 양가로 5번이야. 자, 필요 경비를 계산할 양도 자산 보유관절 그 자산자 밑줄 뭐가 났어요, 여러분? 여기는 감가상각비. 아까 4번은 뭐였어? 현재 가치 할인 차감상각. 다 비용이죠. 그런데 얘를 역시 각 과세기가 뭘 계산할 때?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즉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할 금액이 돼. 그러면 이때는 취득 금액에서 어떻게 하라? 공제하라. 그래서 결론 4번과 5번은 다 어디서 빼는가? 어디서 빼는 거? 4번과 5번 다 취득가에서 빼는 거야? 왜 빼는 거야? 이중공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은 공통점이 뭐다고 다 취득원가에서 양도소득세 계획 때 필요경비를 잡은 취득원가에서 다 뭐라고? 빼라고요. 왜 뺐어? 이중공제 방지. 그래서 4번과 5번은 공통점이가 둘 다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라? 빼내라. 그래서 여기 4번은 뭐였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이었고 5번은 뭐였고? 감가상각비였던 거죠. 그럼 얘들은 다 취득원가를 필요금으로 잡아야 되는 애들인데 얘들을 뭘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에 각 연도 사업소득 금액일 때 필요금을 산입할 거다 그랬으니까 얘들은 당연히 이중공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하라? 빼내세요. 그 얘기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 현재 가치 할인 차이나 감가상각비는 뭘로 잡았는데 필요 경비를 잡았잖아. 근데 이놈을 뭘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계획 때 필요 산입하면 이미 양도소득세 취득원가를 잡았는데 취득원가 잡으네 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를 잡으니까 무슨 공제가 돼? 이중공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중공제가 되는 걸 방지해서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라고? 빼내라고. 왜 빼는가? 얘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를 잡으니까. 이해하세요? 아니 두 군데서 동시에 떨지 말라고.
그래서 한 군데 떨라는 거고요. 자, 360조 자본적 지출액 갑시다. 자본적 지출액. 여기서 나오면 무난해. 여기서 나오면 무난해.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제 취득가격이었고 지금 이제 뭘로 갔죠, 여러분?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뭐예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 그럼 여러분, 이 자본적 지출액과 대응되는 게 뭐랬어? 수익적 지출액이랬죠? 그러면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잡을 수가 없고 뭐만? 자본적 지출액만 잡는 거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익적 지출은 필요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분리한다서 필요금으로 잡는 데 반해서 수익적 지출을 잡을 때는 필요금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에는 정의가 나왔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 밑줄 쳐져 돼. 뭐 지출에 관한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그 실제 지출 사실의 금융거래 증명서를 어떻게 돼? 확인되어야만 한다. 이때 바로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는 우리 4가지가 나왔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뭐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뭐 여러분 세금 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 소득세법상 현금 영수증.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여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여러분은 바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받으면 소득세법상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됩니다. 실문 안 가시면. 자, 그 하나 증명서를 수치 보낸다. 자, 이때 양거래 1번 갑시다. 양거래 1번이 뭐랬죠? 자본적 지출에 대한 뭐 그랬어요, 여러분? 정의. 그래서 항상 자본적 지출이 뭐냐고 물으시다면 그 필요 경비의 지출 내에서 내용 연수가 어떻게 되거나 연장. 또는 뭐야, 여러분?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비용.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다. 그래서 양거래 1번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뭐랬어요, 여러분? 정의입니다. 그랬죠? 자, 양거래 2번 갑시다. 자, 여기 밑줄, 양도자산 밑줄 뭐죠, 여러분? 취득한 후 쟁송이죠. 취득한 후. 취득한 후니까 무슨 단계야? 보유 단계에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나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 있다. 그럼 이거 당연히 자본적 지출의 인정을 받아 못 받아? 받는 거죠. 다만 무슨 공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중 공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액에 포함한 것은 산입한 것은 포함하라 제외라. 제외하라. 왜 제외하는가? 이중 공제 방지죠. 저는 여러분 양거래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 자본적 지출에서는 별표 하나 해놔.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요 양거래 3번의 특징은 뭐냐? 얘는 밑줄 뭘 당했어?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어.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을 당했어. 그러면 협의 매수나 수용은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 그렇지만 뭘 받고 나와? 보상금, 동그라미 보상금이 연결되죠. 항상 협의 매수나 수용이 되면 뭐가 나온다? 보상금 나오죠. 근데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입장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이때에 그 보상금을 더 주셔 해갖고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뭘 걸은가? 소송을 건 거죠. 소송. 그럼 소송 걸면 뭐가 발생해? 당연히 소송 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거 당연히 필요금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 거죠. 잡아야죠. 그런데 다만 역시 뭐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다 똑같아. 다 뒤에 나오는 말은 이중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지출한 연도 뭘 계산할 때? 각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즉 뭘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이 산입된 건 당연히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죠. 이때 더욱 중요한 말은 이거야. 이 경우 뭐 증액된 보상금 한도란다. 즉 자본적 지출을 잡으시는 모습은 보상금은 자 증액된 보상금이 어떻게 됐다고요? 증액됐다고. 그러면 증액된 보상금 자본적 지출액으로 어떻게 하라? 잡아라 그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보상금을 여러분 뭐 5억을 받았어. 얼마 받았어? 보상금. 그리고 당초 취득가액은 얼마 주고 샀냐 봤더니 당초 취득가액은 2억 원 주고 샀어. 2억 원이 취득했어.
그럼 어쨌거나 내가 보상금 얼마, 5억 받고 수용을 당한 거죠? 그럼 결국은 양도차가 얼마 나오는가? 양도차 얼마 나와? 3억으로 신고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받기는 받은 이 금액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더 달라라고 뭐 한가? 소송, 증액 소송을 건 거죠. 더 달라라고 소송을 걸었죠. 그럼 그에 따라서 뭐가 발생해?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때 소송 비용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잡으라고. 필요경비를 잡으라고. 다만 잡는데 이때 잡는 금액은 이 소송으로 인해서 증액됐다. 그래서 얼마 더 증액됐냐? 증액된 비용에 보니까 증액된 비용이 얼마인가 봤더니 5천만 원이야. 얼마 증액했다고? 보상을 5천만 원 더 받았다고 소송 걸어갖고. 근데 이때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 봤더니 8천만 원이 돼. 얘네가 그럼 소송 비용 얼마 쳐들어갖고 변호사한테 8천만 원 주고 승소해서 얼마 더 받았다고? 5천만 원 더 받았다고. 그럼 이때 필요금으로 잡으시는 금액은 얼마냐 그 얘기야. 얼마만 잡으라고? 8천만 원이나 5천만 원만 잡으라고. 증액된 보상금은 한도라. 그럼 결론 양도가는 얼마 되는 거고? 5억 5천만 원 되는 거죠. 취득가는 얼마 되는가? 2억 5천만 원만 잡아야 되죠. 그럼 양도차익은 얼마? 3억 원이죠. 그럼 변함이 없죠. 그래서 항상 소송 비용은 필요금을 잡을 수가 있는데 증액된 비용을 한도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증액된 소송 비용이 얼마만 들어갔냐 봤더니 3천만 원 들어갔대요. 얼마? 3천만 원. 소송 비용은 3천만 원 들어갔고 증액된 비용은 얼마고 증액된 보상금은 5천만 원. 그러면 양도가는 얼마 잡고 5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취득가는 얼마를 잡는가? 2억 3천만 원을 잡는 거죠. 그러면 양도차가 얼마 돼버려? 2억 7천만 원이 되죠. 아닌데? 3억 2천만 원인가? 네, 3억이지. 그렇죠. 네, 요즘 이제 빼기도 잘 안 되죠? 네. 그럼 양도치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죠. 그럼 이건 인정해, 안 해? 해! 세금이 더 드러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증액과 관련돼서 소송 비용은 필요금을 잡아준다, 안 잡아준다? 잡아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뭘 한도로 한다?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증액된 보상금보다 오버해서는 필요금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겁니다. 왜냐면 필요경비를 오버하게 되면, 요 증액된 보상금을 오버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 꼭까지는 못 보겠다는 얘기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되 이 증액된 보상금을 뭐하게 되면 초과되면 양도차익이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그것까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소송 비용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단 조건이 있다. 뭘 한도로 한다?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받은 금액보다도 더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비료경비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61조 양거래 사법. 가장 중요한 거죠. 양도 자세는 뭐죠, 여러분? 용도 변경 계량 이용 편의. 그 유명한 뭐야? 용거리. 결론 시험은 이게 나와. 용계리가 나와. 특히 뭐가 중요해? 이용 편의가 중요해. 이용 편의.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567 다 뭐랬죠, 여러분? 공과금입니다. 그랬죠? 외우지 마시고요. 개발 부담금. 6번 재건축 부담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재건축 조합이 지금 아찔한 데가 있죠. 예, 구반포 포기했죠. 재건축 부담금이 뭐 1인당 7억 8억 나올 정도. 예, 국토교통부에서 간이 계산해 봤더니 그럼 못하겠다. 예. 근데 그 전에 관리처분 사업 진행한 데는 그 재건축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된 거고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재건축 단지는 사업 포기하는 거예요. 왕창 때린 거야, 재건축 부담금. 그래서 현 정부에서 포기하는 거죠. 현 정부에서 포기해야죠, 어떻게. 다음 정부를 기대해야지. 구반포 다 그래서 지금 구반포 가면 여러분 막 지금 붙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났다 막 경제 플랜카드 붙이고 막 난리 났어, 거기.
그거는 종전에 사업 추진해갖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에 제외된 재건축 단지고 그 이후에 재건축 다시 초과하면 이거 다시 환원하면서 적용하는 것은 포기하는 거고. 그럼 봐 여러분. 재건축 조합원은 일단 첫째 재건축을 하면서 추가 부담금 나오죠. 추가 부담금 나온단 말이에요. 종전 부동산을 가지고 재건축 받는 주택 그 카바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 필이 나온다고. 거기다 지금 뭘 때리니까 지금 재건축 부담금 때리니까 이것까지 부담해서 재건축 들어갈 수가 없죠. 포기했죠. 포기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죠? 그동안 사업 추진 비용이 발생했죠. 그 사업 추진 비용을 누가 대줬어? 조합원이 안 냈어. 조합원은. 건설회사 다 받았잖아요. 은행 대출 받고. 건설회사가 대출해 주거나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단 말이야. 조합원에서 당장 돈 각출 못 하잖아. 그러면 지금 사업비용을 다 이제 청구하겠죠. 포기했으니까 건설회 은행에 그러면 너 그 돈 이거 다 돌려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누구한테 이제 조합한테 객출해야 되는 거죠. 그 객출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재건축에 이거 뭐 이런 조합장 하겠다 이런 애들 있죠.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애들 아닙니다. 절대. 이 꾼들이야 꾼들. 이거는 다. 진짜 그 조합원에서 그 하는 게 아니라 이 얘들 꾼이에요. 꾼이다. 다 이권 개입하는 애들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걔들 조합장 왜 하겠냐고. 이 일거리 많은 조합장을. 다 받아먹겠다는 얘기야. 아주 더러워요. 근데 이건 좀 괜찮아요. 그래도 재개발 가보세요. 이건 더 개판이야.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성격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의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그 사업이 원래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안 돼 지금. 아주 썩은 이권 개입 사업이 되는 거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 하여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리 7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 3, 4, 5, 6 묶으랬죠? 네, 동그라미 2, 3, 4, 5, 6 묶으면 이거 다 뭐야 여러분? 이용편이죠. 이용편이. 자 361쪽 양도비 갑시다. 얘는 누르만 보시면 돼요. 네. 양도비는 글자대로 다음 부동산을 뭐 할 때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이죠. 그래서 바로 양가로 1번이 양도비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자산을 양도하기에 직접 지출한 비용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비에 대한 정의죠. 그 대표인 거 바로 1, 2, 3, 4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표는 신고서 작성 비용 이게 뭐랬어요 여러분? 세무사 대행 수수료했죠. 그래서 여러분 양도세 나오면 세무사한테 맡겨. 그걸 세무사한테 비용을 줄이겠다고 몇 억짜리 지금 양도세는 세금이 엄청 나오는데 그 1, 20만 원 줄이겠다고 2, 30만 원 줄이겠다고 자기가 직접 계산하다가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해? 가산세 두들겨 맞아. 그것도 저한테 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하다가. 그때 밥 먹재 같이. 나 절대 저는 수험사는 잘 밥 안 먹는데. 같이 밥 먹재요. 그럼 뭐 할 수 없이 뭐 예약 다 해놨다고 해서 같이 하면 뭐 그때 가서 이제 꺼내는 거야. 봉투 꺼내놓고. 그럼 엠뱅을 내가 밥 먹으러 왔냐? 양도세 해주러 왔냐? 그래서 저는 거의 좀 대부분 다 갑니다. 개인적으로 밥 먹으러 가져서 밥 먹으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또 그래도 나는 좀 해가고 할 텐데 그런 얘기는 없고 뭐야 세금 한번 물어보네. 그러면 난 밥 먹으러 갔다가 세금 얘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저는 절대 밥 먹으러 가자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 여러분. 그러면 세무사가 도장이 찍혀 있으면 세무서에서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또 구분을 잘 못해 그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 아 정말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래요? 나는 그게 그거 같은 건 줄 알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세무사가 찍힌 도장이 세무서에 접수가 되면 세무서는 거의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 왜냐하면 도장값이라는 게 있잖아. 누가 계산해서
세무사라는 전문가가 계산했으니까 세무사 입장에서는 거의 인정해줘. 잘 안 뒤져. 근데 누가 하면은 본인 개인이 하면 이거 세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계산했기 때문에 세무사가 이걸 받으면 제대로 이걸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확인하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실무라가 뭐라냐면 도장값이라는 거야, 도장값. 전문가가 계산해줬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신뢰성이 있다, 없다? 있다, 믿어줘. 이게 큰 거야, 여러분, 사실. 세무사한테 맡겨.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3번이 아직 개정된 이유로 안 나왔어.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른 뭐 여러분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뭐 여러분 명도 비용 이것도 필요으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있어요. 토지나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서 뭘 매입해 여러분 국민주택지권 매입하게 됐죠? 왜 매입한다 해서 이전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매입 필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강제적으로 매입하는가? 그러면 이때 이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뭐함으로써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이 있다면 그 부동산, 그 토지 건물에 대한 뭘로 양도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다만 네가 금융기관이 은행이나 증권회사한테 팔지 않고 누구한테 팔았다면 법무사 등 밑줄 금융기관 외의 자한테 팔았다면 이걸 무제한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이걸 누구한테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때 발생한 매각차손을 한도를 한다. 그래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처의 제한이 있어 없어? 있어.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묻는다 안 묻는다? 묻는다.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팔았다. 그럼 매각차손 전액 인정해 주지만 금융기관 외이자 누구한테 팔았다면 법무사한테 팔았다면 그걸 전액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은행 등 증권회사한테 팔았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에서만 인정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됐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362쪽부터는 이제 실직거래가는 특례죠.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예, 들어가 봐야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예, 괜히 들어왔다는 후회가 막 확 밀려와. 들어가지 마. 예. 그 다음에 365조 기준시가 있어. 기준시가. 지금 기준시가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 극단적으로 뭐 할 때만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때만 사용하거나 환산가액을 구할 때만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다만 거기 항상 다시 한번 말하지만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지 않고 뭐로 하면 매감 환기로 하면 뭐가 나온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라는 것만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 거기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와 있죠? 예,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뭐야? 공제율. 이때 공제 우리 어떻게 해서 37 짓고 하나 그걸 얘기한 거야. 37 짓고 하나. 다만 부동산은 등기 자산인데 미등기 양도하면 10분의 1로 줄여도 몇 프로? 0.3만 해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리고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다른 건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디 온다 그러면 370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 요 교리부터는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